오늘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쯤에 서 있나라고 제가 생각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게 심상치는 않습니다.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에 그 시위가 격화되면서 6월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그 여파들이 이제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것 같고, 물론 경제가 재개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파력이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요건들이 다 밀려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존스 홉킨스 데이터인데, 플로리다가 이제 가장 먼저 여기 보시면 재확산되면서 10,000명을 넘겼거든요. 1일 확진자 수를. 그런데 이제 어제 7월 7일이죠. 이제 플로리다 7월 4일 날 넘겼는데 텍사스가 10,000명을 넘겼고요. 7일 날. 네, 캘리포니아도 역시 10,000명을 넘겼어요. 이 세 개 주,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는 뉴욕주와 같은 상황의 패턴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기사에 보면, 이게 매경 기사인데, 미 텍사스주 신규 환자 1만 명 넘어서 9개 주가 누적이 10만이 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플로리다, 애리조나 이런 데서는 병원의 수용 능력이 넘어갔다는 경계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보면 뭐 텍사스주 휴스턴을 끼고 있는 해리스 카운티 행정 책임자가 현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택 대피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 못 나가게 이제 막겠다, 이거 격리하는 거죠. 자택 격리. 이런 패턴의 움직임이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늘어나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여기 보시면 뭐 신규 환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43개 병원은 중환자실이 아예 없고, 32개 병원은 10%밖에 안 남았고, 10% 미만으로 남았고, 일반 병실도 포화 상태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집중치료실의 수용이 한계 능력이 도달했다는 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폭증하고 있는 그런 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뉴욕에서 발생했던 이런 일들이 다시 가시화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한 가지 여기 내용 중에 추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 있네요. 벨러일과 대학 원장은 환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가지고 접촉자 추적은 더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확진자가 누구하고 접촉해서 확진됐는지 모르니까 그 접촉자를 못 찾으면 그 접촉자는 또다시 다른 곳에서 확진을 하겠죠. 그러니까 또 전파를 하겠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 추세로 꺾일 수 있는, 이런 증가 추세가 단기적으로 꺾일 수 있는 패턴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이렇게 활동량 자체를 줄여서 잡는 거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미확진자 300만 명에 다시 문 닫는 식당과 체육관. 근데 이건 이제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2차로 확산되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경제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 혹은 소비활동은 이 군집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혼자 뭐 쇼핑을 하러 가라고 하는 건 혼자의 활동이긴 하지만, 사실 그 쇼핑하는 사람들이 군집된 곳에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마트 같은 것도 역시 군집된 곳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조그만 슈퍼라고 하더라도, 슈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쪽 한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물론 시간대별로 모이기 때문에 조그만 동네 슈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마트처럼 대형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군집된 형태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체육 행사도 전부 다 군집되는 거죠. 뭐 축구, 야구 관중 다 군집돼야 되니까. 그거 위에 뭐 콘서트, 이런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 중에서 보면 뭐 생산, 그럼 뭐 자동차 라인에 생산 가면 공장 안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하물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사무실 안에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활동이나 소비활동은 전부 다 군집된 형태로 움직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집된 형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경제와 소비 활동의 위축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2차 확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잡지 않는 형태로 넘어가면, 제가 이제 다른 쪽 지역 주도 늘어나는 북부 쪽에 이제 안쪽에서 북서쪽의 중앙 부위도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이제 증가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엇인가를 이렇게 딱 가두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확진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겨울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폭발적으로 가을 겨울 늘어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아 경제인데요. 문제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렇게 텅 빈 백화점, 호텔, 코로나 충격을 받은 세계 상업용 부동산 이렇게 이런 기사가 이제 아시아 경제에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6일, 그러니까 7월 6일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조사업체인 리얼캐피탈 애널리스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6월 18일까지 미국, 유럽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30에서 40%가량 줄었고 거래금액도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면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부동산 거래를 주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 시장으로 여파를 미쳤어요.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영업도 부진해서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채가 생기니까 연체하겠죠. 그래서 이제 미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MBS 같은 경우죠. CMBS 같은 경우인데, CMBS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호텔. 이것도 특이한 게 호텔의 점유율이 40%를 넘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아요. 이게 보면 5월 달엔 2%였는데 6월 달 가서 11%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호텔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런데 재개돼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패턴에 있던 것이 다시 악화 과정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 여파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 업계 부진은 금융권으로 옮겨붙을 조짐이라는 거죠. CMBS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연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투자한 투자가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우리 예전에는 모기지 관련된 채권이 글로벌 금융이 땐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물론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행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코로나 사태가 일단 1차로 락다운된 뒤에 경제 활동을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영역의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가 재개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단기간에도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제 움직였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시 이제 악화로 넘어가면서 그런 기대감이 깨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 이제 경제 재개하면서 나타나지 않은 여파가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계속 어떤 악재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한국경제기사에서 여기 보면 미국 백화점이 몰락 쿠팡푸이 초대형 쇼핑몰의 해체 위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쇼핑몰 기반 백화점 최소 절반이 폐업을 할 거라 이제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트레이더스 스타필드나 이런 것처럼 굉장히 대규모로 쫙 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시장 안에 백화점도 있고 소형 업체 몰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객을 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런 모임의 행동들이 적어져 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쪽 지역의 상업부동산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2차 여파가 세지면 이쪽에는 충격이 더 세질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은. 그나마 미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3개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개인 주택 시장에서 자금이 몰리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 시장의 주택 시장을 계속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패턴까지는 안 갔지만 미국도 주택 시장이 일단은 부정적인 상황은 아직은 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이미 계속 나왔지만 기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기업 빚 갚을 능력 떨어진다. 그래서 거의 1,400개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 보면 6일날 리온게이자에 따르면은 글로벌 3대가 6월 25일까지 올해 초부터 했더니 전 세계 1,400개 기업 등급이 하향 조정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크루즈 산업, 사람 모이는 거죠. 루프트한자, 여행업계죠. 독일의 루프트한자는 아마 독일 정부로부터 구제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동차, 사람들이 안 나다니까 자동차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밑에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연방정부 각국 중앙은행들의 천문학적 돈 풀기의 우려도 표했는데, 등급이 하향될 경우 본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이 관행인데 중앙은행이 자금 지원을 하면서 시장에서 비교적 침착을,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좀비 기업을 양산한다는 거죠.
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기업이 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채권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이자를 갚는, 그러면서 부채는 다시 쌓이는, 그러니까 부채를 갚는 그런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간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이 경제가 재개돼서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쓸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 뉴스위스 기사인데요. 펜스 부통령이 학교 개학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사인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그 온라인 강의만 듣는 대학생들은 비자 발급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학생들 학교에다 다 등교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조선비즈 기사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 영국 연구팀이 어린이는 코로나로 사망할 확률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거예요. 확률은 낮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벼락 맞는 사람은 이제 그게 죽음이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아이가 등교하면 그 등교에서 만약에 감염이 돼서 얘는 어린아이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어디로 전파되죠? 가게로 전파되죠. 그래서 부모들은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 전파된 부모들이 어디로 다시 넘겨요? 사회로 넘기죠. 이런 감염의 그 루트로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도 위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온라인 수업, 이 부분 등교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그나마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이제 전파 속도를 늦추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이를 등교를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이제 전파에 대한 그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9월이거든요. 새학기 미국이나 이런 애들이 서구 선진국 쪽은 계약하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 코로나의 재확산에 추가적으로 뭔가를 하나 더 얹히는 작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6개월치인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6월 초반에 우리가 정점을 쳤거든요. 올라오다가 다우가 정점을 치고 나서 뚫으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사실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스닥은 뚫었죠. 뚫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은 일단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나스닥은 코로나 팡주들이 계속 뭐 선두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산업의 전반적인 영향을 다 평가하려면 다우는 부분적인 대형주들만 있고, 그래서 S&P 500 지수를 봐야 되는 게 추세가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뚫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한 가지는 이런 악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좋은 점에 끝자락에 와 있는데 얘를 뚫지를 못하고 있네 그나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경제 지표가 좋고 주식시장이 안 붕괴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걸 야기할 수 있냐면, 행정부하고 중앙은행에 뭐 추가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야기할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돈 많이 풀었잖아, 코로나 재확산에도 버티는 트럼프,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에 뭐가 나왔냐면, 이미 수차례 법안을 통해서 분명히 막대한 규모의 경기 부양장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펜스 부통령, 좀 전에 봤던 펜스 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쇼트 실장은 의회가 다음 경기 부양 규모를 1조 달러 이하로 제한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 쪽에서는 지금 3조 5천억 달러 민주당이 하원에서 통과시켰는데, 그거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남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추가 경기 부양에 유보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가 좋고 주식시장에 안 밀리니까 굳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연준 태도도 약간 증가하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집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단 추가 매집은 안 하고 있고,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경제 지표 그나마 긍정적이면서 주식시장이 붕괴 안 되고 잘 버티고 있는 게 반드시 긍정적인 패턴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심각하게 부러져서 밑으로 붕괴되면, 그때서 연준이 다시 활동을 하겠죠. 연준이 활동을 하고 행정부에서도 다시 뭔가 돈을 지급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번에 그 7월 말에 혹은 8월 초에 통과될 게 그 3조 5천억 직전의 규모보다 작은 수준, 뭐 여기서 말하는 1조 때 이렇게 막 하게 되면 주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게 될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